네, 연말정산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종 TSI 김민정 세무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연말정산에 대한 꿀팁 5가지 중에서 2가지를 알려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3가지를 방출해 드릴 텐데 소득이 있으면 지출이 있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안 쓰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돈을 써야 그 유동성의 힘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돈을 써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똑똑하게 돈을 써야 되겠죠. 해서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왕 소비하는 거 혜택 받을 거 다 챙기면서 소비를 하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을 준비했는데요. 제 주변 지인들도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야, 신용카드 쓰면 뭐 현금 영수증하고 체크카드 쓰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뭐 30% 해준다며? 막 이러면서 아니야 300만 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시는 분은 정말 드물어서 제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사용하는 소비 금액 전체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총 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비를 해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모두 다 소득공제 대상액이 되는지 아닌지 25%를 초과하면 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반만 맞았어요. 왜냐하면 25%를 초과하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모두 소득공제 금액으로 해서 연봉액을 줄여준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여기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소비를 했다. 그러면 15%만. 그리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해서 소비를 했다. 그러면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네. 소비를 하는데 세금을 깎아줘요. 너무 좋은 혜택인데 이거를 정부에서 막연하게 다 해주면 아마 재정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아서 이 또한 한도가 존재해요. 네. 그 한도는 과장님 혹시 본인의 연봉의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몰라요. 보통 총 급여액으로 한도액이 나뉘는데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신 분은 300만 원, 1억 2천만 원 이하이신 분은 250만 원, 그 외에 그 이상인 분들은 200만 원까지 한도액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받겠다고 그러면 돈을 펑펑 쓰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욜로 하다가 정말 인생 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냥 막 25%야, 뭐 30%야, 이렇게 250 한도야 이렇게 말해봤자 안 와닿아요. 신용카드를 쓰기 마련인데 우리가 혜택을 꽉꽉 채우려면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얼마까지 이걸 소비를 하면 좋은지를 제가 총 급여액별로 나눠서 정리를 해왔어요. 네네네.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용카드로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 우선 총 급여액의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1,000만 원. 1,000만 원까지만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억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834만 원까지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상이시다. 그러면 667만 원만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이렇게 사용하시면 딱 모든 혜택을 다 챙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각각 공제율이 이제 15%, 30%, 30% 이렇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챙겨가시면서 소비를 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전통시장 그리고 대중교통 이런 것들도 또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까? 네. 전통시장, 대중교통, 그리고 문화공연비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좀 육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한도에 추가적으로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의 40% 그리고 문화공연비, 뭐 신문을 구독하시거나 뭐 박물관을 가시거나 미술관을 가시는 그런 문화공연비의 경우에 30%의 해당액을 각각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문화공연비는 300만 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250만 원 상당액을 더 소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제율을 또 확대했다라고 하는데 이 맞아요.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4월에서 7월까지는 이제 막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뭐든 간에 모든 결제 수단에 대해서 소비액의 80%를 소득 공제 금액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었어요. 자,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지출을 했으면 반대로 저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활용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약저축 하시나요? 연금저축 이용하십니까? 보장성 보험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시죠? 얼마만큼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것인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 좀 알려주셔야겠어요. 너무 연말정산에 대해서 강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금융상품 관련된 혜택이 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요. 네.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거는 청약저축입니다. 그래서 청약저축의 경우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연간 납입액 240만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청약저축에 납입을 하는 경우에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 매달 1년을 납입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240만 원을 있잖아요. 네. 여기에 40%인 96만 원을 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96만 원만 생각하시고 그럼 나 96만 원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공제는 소득에서 연봉에서 빼는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그분께서 한계세율이 15% 구간에 있으신 분이라면 96만 원에 15%인 14만 4천 원을 연말정산 때 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영상을 본 게 만약에 11월이든 12월이든 그 시점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나는 반드시 혜택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청약저축을 가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240만 원 한 번에 그냥 일시납으로 내도 상관없는 겁니까? 세법에서는 상관없어요. 이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다만 똑같은 금액을 넣어도 청약저축은 회차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회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달 똑같이 20만 원씩 넣는 게 좀 더 이득이 크겠죠? 자, 이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상품 바로 보장성 보험, 연금계좌 뭐 이런 거 이제 알아볼 시간인데 보장성 보험은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보장성 보험은 생명보험, 뭐 상해보험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고 만약에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거나 본인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한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연 12%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보험 세액을 공제받아 그러니까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매달 8만 원씩 납입을 한다고 했을 때 총 납부하는 보험료는 1년간 96만 원이에요. 여기서 12%를 한다면 한 11만 5,2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보장도 받으면서 한 달치 보험료를 더 돌려받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연금계좌, IRP, ISA 뭐 이런 것들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IRP, 뭐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 노후도 준비하면서 세금도 절감받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총 납입액을 7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을 하면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그 초과의 경우에는 12%의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연봉 4천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퇴직연금 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 각각 300만 원, 30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총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으니까 이건 거의 뭐 노후도 준비하면서 15% 캐시백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금융상품을 활용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피플라이프는 GA, 그러니까 33개사의 보험회사와 제휴를 맺어서 모든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 알맞는 상품을 추천해드리는 그런 비교 서비스를 해드리는 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무엇이 있을까요? 보장성 보험에서 가장 그분에게 적합한 보험을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 하면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연금 보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길어진 노후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신다면 반드시 연금은 3층 구조로 잘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자, 1층 구조가 바로 이제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은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원천 징수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회사원들은 납부가 되고 있어서 그 그쵸. 부분은 잘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층 구조는 퇴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여기에 3층 구조 개인연금을 준비를 하시면서 평균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이 젊었을 때 미리미리 노후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개인연금을 준비하실 때도 세무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개인연금 저축 계좌를 활용한 방법이 있을 것이며 또 한 가지 방법은 세제 적격 상품이냐 세제 비적격 상품이냐 이것을 잘 따지셔서 또 연금 상품을 가입해 두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꿀팁 하나하나씩 방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느덧 마지막 꿀팁이네요. 네, 5번째.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꿀팁일 텐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시 한번 체크하라 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1월 중순쯤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조회는 되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조회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챙기시는 센스가 좀 필요하겠죠. 네. 그럼 누락되는 항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락되는 항목은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비에 관한 거와 교육비에 관한 거 이렇게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청기, 휠체어, 그리고 50만 원 한도 내에서의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의 경우에는 의료비에 포함시켜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조회에 잘 뜨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미리미리 영수증을 챙겨가지고 같이 증빙을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올해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맞으신 경우에 이 경우에도 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신의 의료비에 포함이 되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해외 교육비 또한 포함이 돼요. 교육비에. 그리고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 그리고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도 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게 해당이 되니까 미리미리 이제 납입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그리고 영수증 등을 챙기셔가지고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나름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5가지 정도는 정말 기본적인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챙기셔가지고 13월에 마음과 지갑을 두둑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요즘과 같이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3저 시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재테크를 한다는 것이 좀 쉽지가 않죠. 해서 재테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말정산 꿀팁 도움 말씀 주신 세종TSI 김민정 세무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회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냥 그 소비한 금액 모두가 소득공제 대상액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나요? 내가 딴 생각했어. 다 질문을 하시죠. 보험 클리닉 디플라이프